포화지방 줄이면 오래 산다. 50년간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3,532명을 1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달랐습니다. 마트에서 버터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은 적 있으시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세요 라는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포화지방은 심장병의 주범이다. 줄여야 오래 산다. 그런데요, 2025년 초 일본 JMA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논문이 이 상식에 균열을 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겹살 한정 집으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회식 자리에서 고기 굽는데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야, 그거 포화지방 덩어리야. 혈관 막힌다. 그 말 듣고 나면 맛있게 먹던 것도 찜찜해지거든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버터 넣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딘가 죄책감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포화지방을 줄이면 오래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연구팀이 60년치 임상시험을 다 뒤졌습니다. 196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7년간의 임상시험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일본 키타사토 대학 연구팀이 이 작업을 했어요. 야마다 박사 연구팀인데요. 이분들이 한 일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그러니까 가장 신뢰도 높은 형태의 연구들만 골라서 분석한 겁니다. 기준을 충족한 9개 연구를 통합했고 총 13,532명이 참여했습니다. 평균 추적 기간이 11.9년이에요. 가장 짧은 연구가 1년, 가장 긴 건 15년 넘게 참가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참가자 특성을 보면요, 94%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9개 연구 중 7개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포화지방을 줄인 그룹과 안 줄인 그룹, 사망률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없었다입니다.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어요. 포화지방을 제한하면 정말 오래 살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심혈관 사망률의 상대 위험도는 0.94였습니다. 95% 신뢰 구간이 0.75에서 1.19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풀어볼게요. 포화지방을 제한한 그룹에서 100명 중 10명이 사망했다면 제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명 중 10.6명이 사망했어요. 이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차범위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사망률은요, 상대 위험도 1.01이었어요. 거의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심근경색 발생률도 봤습니다. 0.85로 감소 경향은 있었는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많이 줄이면 효과 있지 않을까? 연구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포화지방을 충분히 많이 줄이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감소량과 위험도 감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포화지방을 4%만 줄였고 일부는 10% 이상 줄였거든요. 결과요, 연관성 없음이었습니다. 조금 줄이든 많이 줄이든 사망률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연구 기간은 어땠을까요? 혹시 1년짜리 단기 연구라서 효과가 안 나타난 건 아닐까? 10년 이상 장기 연구만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역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추적 기간이 길어져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럼 포화지방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 연구는 적당량 대 제한을 비교한 겁니다. 엄청 많이 대 적당량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대조군도 포화지방을 무제한 섭취한 게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식단, 총 에너지의 12에서 15% 정도를 유지했어요. 둘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포화지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포, 이포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셋째, 전체 식단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만 따로 떼어볼 수 없어요.
무엇과 함께 먹느냐, 전체 칼로리는 얼마인지, 운동은 하는지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가 정말 말하는 건 이겁니다. 포화지방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단순한 공식,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을 피하고 가공 정도를 따지고 함께 먹는 것을 신경 쓰세요. 원칙 하나, 극단을 피하세요. 포화지방 괜찮대 하면서 삼겹살을 마구 먹거나 그래도 무서우니까 하면서 모든 지방을 제거하는 것,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7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2000칼로리 식단이라면 포화지방 15에서 22g 정도예요. 삼겹살 100g에 포화지방이 약 10g 있거든요. 200g 정도는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 이건 하루 전체 식단을 고려한 양입니다. 다른 음식에서도 포화지방이 들어오니까요. 원칙 둘, 가공 정도를 따지세요. 같은 포화지방이라도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 자연 치즈, 신선한 고기는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단백질 같은 다른 유익한 영양소와 함께 들어오거든요. 반면에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산염, 고염분과 함께 들어옵니다. 튀김류와 가공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칙 셋,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에 야채를 많이 곁들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포화지방에 정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위험해지죠. 운동 부족도 문제고요. 한 끼에 삼겹살 200g을 먹더라도 쌈채소를 듬뿍 먹고 밥은 적당히 먹고 평소 운동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겹살 300g에 밥 2공기, 소주 1병, 운동은 안 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13,532명 연구가 말하는 것. 포화지방 제한이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50년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감소량도 기간도 관계없었습니다. 조금 줄이든 많이 줄이든 1년 연구든 15년 연구든 결과는 같았어요. 포화지방 제한과 사망률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을 피하고 가공 정도를 따지고 전체 식단 맥락을 봐야 해요. 개인차도 고려해야 하고요. 영양학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건강은 하나의 영양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전체 식단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건 확실한데 왜 사망률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LDL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